자,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투자론이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용어 정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시장 가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가치는 시세예요. 그래서 내가 A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갑돌이가.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지? 1억이에요.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억을 내가 투자를 해갖고 더 불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 가치를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었어요. 요구 수익률이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다 틀리겠죠. 그럼 투자 가치라는 것은 자, 미래 수익이 예상이죠. 물론 토지는 영구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예상 순수익을 이제 봅니다. 봐서 여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처음 우리가 등장해요. 이게 우리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이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할인율. 할인율입니다. 자, 우리가 왜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어음 할인.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어음을 1년짜리를 끊어줬어요. 그럼 1년 있다가 이제 그걸 돈을 받거든요. 근데 그걸 미래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할인하는 데서 현금화 시키죠. 그럼 우리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할인이에요. 그럼 어음이 굉장히 위험한 어음이에요. 그럼 할인율을 높여서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대기업 같은 건 좀 신용도가 높고 이런 회사들의 어음들은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럼 할인율이 낮으니까 투자 가치는 높다 이런 겁니다. 부동산도 위험하면 할인율을 높여서 가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그걸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작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체크한 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투자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득이 그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고 하거든요.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보다도 저는 이제 제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242페이지부터 우리가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배우셨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요구 수익률에서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겠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요, 어떻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구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를 먼저 잡아요. 은행은 무위험률입니다. 정확하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국공채 이자나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거는 위험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럼 연 2% 준다? 그럼 이건 확실해요. 그럼 1년 있다 확실해 주니까 시간의 대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서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기 때문에 일정 시점은 동일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한국은행이 시장금리에 대해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 금리 높아지겠죠. 그러면 항상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얘도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또 요구해서 또 같이 움직인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건 투자자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고요. 투자자한테 바뀐다. 자, 우리가 주관적이잖아요. 개인마다 틀리거든요. 투자자한테 바뀐다는 건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할증률을 누가 높게 잡을 것이냐. 이걸 높게 낮게라는 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우리가 틀리죠. 그러면서 이건 위험의 대가입니다. 이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업상서부터 유동성 이용까지 여기다 가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에 대한 혐오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험의 대가고요. 그럼 2%를 더 요구해서 자,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충분히 2%를 나와야 되니까 네가 더 4%를 더 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체계적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체계적은 피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 위협과 수익이 비례관계라는 것은 이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자, 피셔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피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1930년도에 미국에 대공황이 발생되니까 굉장히 인플레가 심합니다. 그래서 피셔라는 학자가
어떻습니까? 예상 인플레를 고려해서 예상 인플레만큼 더한다는 얘기죠. 인플레율만큼 우리가 반영하자. 그럼 이게 높으면 더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자, 들어볼게요. 2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일단은 이 비용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자, 이게 이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서 기대가 커야지 투자하잖아요. 그럼 20%였으면 얘가 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이자다. 그럼 최소한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 기회 수익률을 포기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돈을 낸 게 아니라 인식된 내가 이걸 포기했구나라는 것을 갖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한 위험, 이걸 위험에 대한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비용, 그래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을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크기 때문에 비례관계죠. 그래서 무위험률보다 위험할증률을 더한 거를 위험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험을 조정시킨다, 그다음에 할인한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위험조정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무위험률은 뭐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국채의 실질적 이자, 확실하고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거죠. 자, 무위험률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최저 수익률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상승하면 요구도 상승합니다. 얘가 하락하면 요구도 하락하죠. 근데 위험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내가 감수해야 된다.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니까 내가 2%만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증률이라고 하고요. 자, 그건 투자자가 투자하는 개별 사업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왜 사업상의 시장 위험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다 얘기합니다. 그럼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와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상관이 없죠. 자, 위험 할증률은 상관이 된다는 거죠.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 같은 건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를 이제 할 거냐면 앞으로 잠깐만 와 보세요. 자, 그러면 241페이지 가시면은 자, 개인마다 위험 할증률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유형이 다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인데요. 우리가 시험 문제는 가장 잘 뜨는 게 위험 혐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험 혐오적 위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이라는 애는요, 위험을 혐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합리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 어떤 투자자냐? 자, 위험 회피형은요, 밑줄 쳐보세요.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 얘는요, 책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를 요구한다는 거죠. 좋다. 네가 위험하냐? 나 위험해. 그만큼 너 나한테 좀 수익을 줘라는 거고요. 위험 선호는 달라요. 추구하는 거죠. 얘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위험이 없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있는 투자 안에서는 가급적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증가에 따른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위험 회피형을 찍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라는 건 또 어떤 건지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위험 혐오형이 가장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통 시험 문제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지만 제가 판서를 안 한 건 위험 선호와 추구와 중립형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만 우리가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돌이가 지금 투자안이 3개 대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있다고 봐요. 그럼 부동산이 A, B고요. C는 정기예금 이자예요. 정기예금. 연 10%, 2% 준대요. 무위험률이죠. 자, 이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 우리가 수익률이죠. 그렇다면은 자, 위험 혐오적은요. 자, 첫 번째 스타트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은 계산을 안 했지만 수익을 보고요. 위험을 봐요. 그럼 수익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퍼센트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10%다. 그럼 수익이 같아요. 그 위험이라는 표준 편차와 분산은 나중에 제가 후수를 할 거고요. 이 표준 편차나 분산도 숫자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낮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7%다. 얘가 14%다면 당연히 A를 선택하죠. 자, 그러면요. 합리적인 투자자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같이 일반적인 투자자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 수익에서는요. 좀 덜 위험한 데 투자를 하죠. 덜 위험한 걸 선택을 합니다. 비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자죠. 일반적. 그래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만약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틀린 지문이고요. 만약에 감수하지 않았다면 C에 투자했겠죠. 근데 C에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위험률이라는 건 투자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얘가 투자한 건 A잖아요. 그럼 감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완전히 피한 게 아니죠.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한번 지우고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얘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갑돌이가 이 대기업 신입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지 점프를 지금 합니다. 야유회 가서 번지 점프를 하게 되면은 줄을 맸어요. 실마다 가장 공포스럽다는데 자, 대가가 주어지면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 얘는 10만 원 주면 안 뛰어요. 그만큼 회피도가 큽니다. 100만 원도 안 뛰고요. 1000만 원은 좀 생각해 봐요. 1억 주면은 자, 뒤에서 밀라고 하죠. 또 뛰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감수할 만한 유인책, 대가가 주어진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조교가 뛰어내려, 저 고소공적이 있는데요, 밀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IMF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걸 이제 본다면 ABC에서 동일 수익에서는 좀 덜 위험한 걸 선택한 거잖아요.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다.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정기금에 투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고 얘는 A에 투자했죠. 그러면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위험 혐오도의 직선 기울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만약에 요게 이제 수익률이고요. 요게 위험이라면 나중에 이제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태도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배우실 거거든요. 그럼 거기 위험의 평은 아래로 볼록한 것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동일에 대한 위험에서 자, 1억 주면 뛸게요 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1000만 원이요. 저는 1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2만 원만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억 달러는요. 그만큼 회피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가 1억을 주겠어요? 뭐 한 50억 주세요. 막 똑같거든요. 그럼 회피도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가파릅니다. 얘를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공격적이에요. 자, 공격적에서 2만 원만 주세요라는 거는 회피도가 낮죠. 좀 덜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혐오도가 클수록 기울기는 가파릅니다. 혐오도가 작으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것도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로 가시면 자, 위험의 관리에다가 이제 별표를 3개 치시는데 자, 위험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위험의 관리다. 그래서 위험의 관리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자, 위험의 회피가 있고 축소가 있고 넘기시면은 전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제가 위험의 회피와 전가를 바꿔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의 처리 방법, 관리 방법이 이제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되는데요. 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자는 거죠. 그 위험의 관리 방법이 4가지가 있긴 한데요. 자, 여기만 나와 있는 것만 좀 볼게요. 첫 번째는 1번 위험의 회피가 중요하거든요. 자, 위험의 회피는 회피한다, 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킵니다. 내 투자 전략에서. 그래서 위험한 투자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피입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자, 얘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위험률밖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얘와 중요한 거는 제가 미리 여러분한테 찍어드리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위험의 전가와 시험제가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3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위험의 전가가 얘랑 틀려요. 그럼 회피하는 거와 전가하는 건 틀리거든요. 그럼 전가라는 것은,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인은 임대를 올려버립니다. 제3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보험을 들다가 만약에 손실이 오면 보험회사한테 다 떠맡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가다. 회피와 전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전가다. 회피라고 해야 됩니다.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의 축소인데요. 자, 이걸 위험의 축소라고도 하고 통제라고도 하는데, 통제 축소라는 건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요게 제목은. 그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위험을 처리해야 됩니다. 먼저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죠. 자, 보수적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을 비관적으로 봐요. 안 좋게 보죠. 거의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이니 수익은 낮을 것이다. 비용은 높을 것이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기대 수익률을,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고 나왔었거든요.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하향 조정시킨다.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 하향입니다. 수익을 가장 낮게 보는 거죠. 근데 기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근데 안 주었어요.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살립니다. 자, 2번이에요. 자,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에요. 자,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상향 조정시킨다 그러죠. 상향 조정. 들어갔다. 자, 얘는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 할증을 더 높여버려요. 그럼 더 크니까 할인율이 이렇게 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은 뒤에서 제가 후술을 할 겁니다.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이기 때문에 분석하고요. 포트폴리오도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분산이기 때문에 A, B, C 나누게 되면 하나를 따게 되면 하나를 잃죠. 그럼 위험을 또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위험의 통제가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건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이제 요거를 다 지우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관련된 건 다 이제 우리가 끝났고요. 자, 민감도 분석은 남았어요. 민감도 분석이 위험의 축소로서 위험의 통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얘 정의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민감도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탄력성하고 유사해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감도 분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제가 독립 변수, 자, 이 함수 관계거든요.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투입 요소를 찔러봐요. 그래서 항상 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오면 얘입니다. 그래서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민감도 분석 찍으세요. 자, 구체적으로 간다면 이 투입 요소를 그 대안의 위험 요소를 찔러봐요. 위험 요소를 찔러서 그 산출, 수익에 대한 산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결과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수익률의 변동을 보는 거죠. 수익률의 변동, 이 변동폭이 클수록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고 가겠는데요. A 대안이 있습니다. 그럼 영업 경비가 많이 나가면 위험해요. 세금도 만만치 않죠. 위험 요소예요. 이걸 찔러서 그 수익률의 변동을 얼마나 변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감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자, 이거 다음에 제가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 대한 계산 문제를 하면서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자, 항상 우리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민법하고 개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서 60점이 나와야지만 합격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평균입니다. 우리가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자, 그러면 자, 위험 요소를 찔러봐요. 자, 그래서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확 떨어지고요.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편차가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가 벗어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미리 제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90자, 30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준 편차라면 굉장히 위험해요. 잘 나오면 90점인데 못 나오면 30점이 되거든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차이밖에 안 된다? 그 편차가 많이 안 벗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건 잘 나오면 65점이고 못 나오면 55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미리 가겠지만 그 편차가 큰 게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위험 요소가 1%씩 변동을 해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근데 영업 경비는 1%의 수익률의 움직임밖에 없는데 얘는 30%가 수익률의 변동이 크죠. 그럼 얘가 더 민감하고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의 통제로서 얘를 알아야 됩니다. 위험 요소 알아서 집중 관리 들어가고 우리가 개발할 때, 평가할 때, 투자할 때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단어를 찾는데요. 투입 요소와 결과치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변동시킬 때 이게 이제 투입 요소, 위험 요소거든요.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결과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가 우리가 위험 요소를 찾아서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임대료, 공실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업 경비가 여기 위험이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변함에 따라서 이 수익률, 내부가 기대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구입하세요. 구입하셔서 자, 가장 제가 많은 쓰는 계산 방식을 많이 써봤지만은 편법도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지선다로 맞추는 방법인데 이 계산기는요, 계산기가 해줘요. 그래서 이 GT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GT. 그래서 이 GT라는 걸 꼭 있는 거를 사세요. 그래서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다이소에 3,000원이면 사요. 이 GT를 제가 이용할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 아마 작년에 공부하시면 아,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의 오른쪽에 이 박스가 유력합니다. 별표 3개. 근데 우리가 위험에 대한 측정을 계산 문제를 안는 게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이 위험에 대한 표준 편차 분산은 한 번 나왔다가 2시청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기대 수익률 위주로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그 용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바라는 건요. 위험과 수익을 측정한다. 그럼 측정하면은 그 용어는 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 문제는 가중 평균한다는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제가 편법을 안 쓰고 풀어드리긴 합니다. 근데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공업 계산기 같은 카시오 같은 거는 못 갖고 들어가요. 공업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걔네들 또 GTA 반응이 없습니다. 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순 계산기를 이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제목이 수익과 위험의 측정입니다. 수익과 위험의 측정. 자, 갑니다. 용어 정리로 갈게요. 수익은 장래 생겨요. 장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따르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럼 장래에 수익이 생기죠. 장래에 기대치가 생긴다는 우리가 시험 문제는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게 나와요. 자, 제가 항상 계산 문제는 노란색으로 박스를 치죠. 얘가 계산 문제 키워드입니다. 무조건 됩니다. 계산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대 수익이 실현 수익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변동 가능성이 많이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죠. 변동 가능성이 위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할 텐데요. 이 기대 수익률은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예상한다는 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술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에서 구합니다. 평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계산 문제로 갑니다. 자, GT 이용할 거예요. 저랑 같이 따라오셔서 딱딱 저랑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GT가 나중에 다 계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법을 안 쓰고 계산기 없이 계산기를 그냥 천천히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라는 게 있죠. 가중치예요. 그래서
가중 평균을 얘기합니다. 산술 평균이 아니죠. 자,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60%가 가장 많은 확률이니 가중치를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로 가겠습니다. 확률은 자, 퍼센트예요. 얘가 20%, 60%, 얘가 20%죠.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률. 가중이 곱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률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비관적이니까 정상적은 8%, 낙관적은 13%도 좀 우리가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제가 평균을 구해서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 편법을 쓰기 전에 퍼센트는 하나로 소수점으로 고친 다음에 곱해야 퍼센트를 인정합니다. 그럼 0.2가 되니 얘가 0.8이 되겠고요. 자, 이거 이따 확인할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계산기에. 그래서 얘는 0.6이 되니 곱하니까 4.8%가 되죠. 그럼 얘는 0.2가 되니 곱하니까 자, 우리가 곱해 볼게요. 0.2, 자, 0.2 곱하기 13이죠. 그럼 2.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이걸 더하게 되면요. 또 계산기를 또 써야 돼요. 그럼 해볼까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 0.8 플러스 4.8 플러스 자, 0.8 플러스 4.8 플러스 2.6을 하게 되면 8.2가 나와요. 8.2%가 기대 수익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곱해서 가중치기 때문에 가중을 해서 평균을 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술 평균은 틀려요. 산술 평균은 그냥 단순하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가중 평균한다는 거죠. 그럼 GT 영어입니다. 저랑 따라오시죠. 자, 갑니다. 20% 20%예요. 그럼 20 치고요. 곱하기 자, 곱하기 4%를 치세요. 그럼 0.8이 나옵니다. 0.8. 그다음 또 더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GT라는 건 이제 그랜드 토탈이 되기 때문에 GT를 한번 누르면 이게 다 더해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60을 치십시오. 60 자, 곱하기 8%를 치세요. 4.8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20 곱하기 13%를 눌러보세요. 2.6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GT를 눌러보세요. 8.2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위험의 측정은 뭐였죠? 아까 제가 민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 났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인데 얘가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왔다가 이시청 들어간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서 계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중평균이라는 자체는 수익을 나타나고요. 표준편차 분산은 위험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좌측에 수익의 측정입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은 기대 수익률 평균입니다. 평균을 나타내는 거. 위험을 나타내는 건 표준편차와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수익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파란 색깔은 뭐냐면 곱해서 더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상황별 확률이 있다면 그 가중치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위험은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이 달라질 정도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은 정확하게 기대 소득과 실현 수익률이 벗어난 차이입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질수록 더 위험하고 가까울수록 더 위험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분산과 표준 편차죠. 기대 수익률에 대한 변동 가능성 위험을 나타내는데 절대적 측정률을 수익률을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고 변이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계는 상대적이거든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에 후술할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위험이면 기대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변이계에서 수익률당 단위당 위험의 크기 때문에 자, 이건 다음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게 계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놓치신 분을 위해서 다시 가볼게요. 자, 화면 보십시오. 20을 퍼센트를 치시면 안 돼요. 치지 마시고 곱하기 4%를 넣으면 0.8%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그냥 60을 치시고요. 퍼센트를 나중에 치시는 거예요. 곱하기 8%를 넣으면 4.8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0 치고요. 곱하기 13%를 치게 되면 2.6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G2를 넣으면 8.2%가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작년도 이제 제가 이걸 객관식이니까 빨리 어떤 편법을 이용하긴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계산기죠. 왜? 계산기는 전혀 염리 생각 없이 이 숫자만 두들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주는 마치고 다음 주는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